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주제, 제목, 목적이라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자. 근데 지금 선생님 여기 보면 사실은 답은 처음과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처음 읽고 마지막 읽고 중간을 읽어라 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 이 주제하고 제목, 목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선택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 선택지 분석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찾아와야 돼. 왜 두 가지를 찾아와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요 밑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단락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영어에서 말하는 단락,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패러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거든. 패러그래프.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자, 어떤 의미의 단위를 가지고서 전달할 때 한 개의 단락은 한 5개나 또는 한 6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됐지? 그런데 이 5, 6개의 문장을 다시 분석해 보면 한 개의 주제문이 있고, 그지? 한 개의 주제문이 있고 플러스 나머지 4개나 5개에 해당하는 이 주제를 부연하는 문장. 됐지? 이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뭐라 하냐면 단락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됐어. 그러면 자, 이 한 개의 주제문, 이 주제문을 이루는 것은 뭐냐? 바로 화제와, 그지? 플러스 핵심어라고 하는 요 두 가지에 해당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문장, 이걸 바로 주제문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나머지 4개, 5개 문장은 뭐냐? 바로 이 핵심어를,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거나 또는 열거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서 이 핵심어를 설명해주는, 됐지? 이게 바로 한 4개에서 5개의 문장이 온다 이 말이야. 됐나? 그러면 머릿속에 한 개의 단락은 반드시 한 개의 주제문이 있어야 되고, 그 주제문에는 반드시 화제나 핵심어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화제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항상 후식을 먹게 돼 있어. 맞지? 그지? 디저트를 하잖아.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이죠. 화제를 후식으로 잡았다. 그러면 그 후식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자, 제일 많이 먹는 후식이 뭐지?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디저트로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지? 과일이지, 과일. 맞지? 과일이 제일 많잖아, 그지? 그러면 이 과일이 뭐냐? 핵심어야. 그러면 과일에 대한 예를 들어줘야 돼.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이 다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 먹고 과일을, 사과를 먹는 사람이 있고, 배를 먹는 사람이 있고, 포도를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뭐 예를 들어 귤을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과, 배, 포도, 귤, 이 4개의 문장은 과일이라는 핵심어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고, 또 이 과일은 화제인 후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이 되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든 걸 잘 기억해. 모든 단락에서는 반드시 한 개의 주제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주제문은 화제와 핵심어가 있어야 되고, 화제는 예를 들어 만약에 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 핵심어는 과일이다. 그러면 과일을 설명해주는 4개 또는 5개 문장. 알겠니? 이것이 뭉쳐졌을 때 우리는 한 개의 단락이다. 라고 얘기해. 그래서 너희들 문제 풀 때 다음 중 이 글의 주제를 찾으시오, 제목을 찾으시오 하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 바로 이 화제와 핵심어를 찾는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말이야. 여기 있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거를 찾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쏟겨서 또 헷갈려서 답을 찾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봐봐라. 여기 보면 스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빨간색은 화제고 파란색은 핵심으로 정의를 내려놨는데, 자, 먼저 영어로 선택지가 나옵니다. X 전치사 Y, 즉 화제가 뒤에가 있고 핵심어가 앞에 있어. 두 번째, 의문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뒤에 있을 때는 화제가 뒤에 있고 이 의문사가 핵심어야. 그 다음 콜론이나 세미콜론이 있을 때는 화제가 앞에 가고 뒤에 Y가 핵심어고, AND를 이용하면 X하고 Y 이 두 개가 화제가 되고 AND가 핵심어고, 형용사 명사일 때는 명사는 화제가 되고 형용사는 핵심어가 돼.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화제를 찾고, 그 다음 중복된 표현, 즉 부연문을 통해서 핵심어를 찾는, 됐지? 이 방법으로 답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 특징이 있는데, 화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잘 봐라. 첫 번째, 화제는 복수명사가 첫 번째 특징이야. 두 번째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세 번째는 주어가 동명사로 되어 있는 녀석이 대부분 주제문입니다. 다시, 주어가 부정사로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드는 내용이고, 주어가 동명사로 되어 있을 때는 이거는 주제문에 가깝다. 그 다음에 핵심어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 장소, 또 비교, 대조, 원인, 결과, 숫자를 사용하거나 어떤 특징을 설명할 때 이게 핵심어가 돼. 그리고 부연문은 아까 얘기했지, 4개나 5개 문장이랬다. 가장 많이 노는 게 예를 들고는 거야. 예시를 드는 거. 그 다음 열거, 첨가, 부연 설명하는 거, 비교, 대조, 원인, 결과, 양보. 자, 제일 중요한 게 이 6분이야. 별표 2개. 우리가 예시문 하면 분명히 선생님이 4개나 5개의 부연문이 된다라고 했지? 그지? 이 4개나 5개 부연문에 해당하는 이 예시문의 특징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숫자를 쓰고 있거나 고유명사를 쓰거나 과거 시제를 쓰거나 when이나 if로 시작하는 또는 some이나 any로 시작하는 어언 명사가 오거나 또는 구체적인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가 왔을 때 이 앞문장, 됐지? 여기 있는 이러한 표현 앞문장이 뭐가 된다? 주제문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이 빨간 거에 설명했던 이 문장 앞에가 주제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무슨 말이 되지, 그지?